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저번 강에서 우리 검정고시 대안학교 홈스쿨링 학생들 우리가 학교를 정말 잘 다니고 전략적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 안에서 본인의 꿈을 잘 실현될 수 있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억지로 학교를 다니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문대 정도의 밖에는 갈 수 없는 학교가 결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방법들이 예전하고 달리 방법들이 있으니까 학교를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더 늦기 전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는가는 이제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이어서 검정고시 대안학교 홈스쿨링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들까지 이야기를 좀, 자,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원래가 제가 이제 첫 강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일반고를 잘 다니고 그다음에 자사고를 잘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자사고 같은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가서 자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한 부분에 많이 이렇게 매몰돼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싶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가리켜서 현장에서 눈에서 봐도 제자들 중에는 오타쿠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분야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이걸 잘 서포트를 해주면 그 분야에서 굉장히 꽃을 피울 수 있는 학생들인데 이 전 과목들을 다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전 과목들을 다 하는 그런 교육 과정에서 그걸 해야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되고 또 성격도 약간 이제 한 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몰두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친구들하고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내신은 자꾸 왜냐면 그 자사고는 되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을 왜 중요하냐? 베이스가 깔렸다는 거죠. 국영수사관은 어쨌든 노직이 우리가 3, 40년, 30년 전부터 그 국영수사가 20년 전부터 노직이라는 게 우리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로직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죠. 지금의 이런 그 국영수사과의 공부는.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보면 베이스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초등학교 과정도 이제 일반 학교보다 사립학교나 아니면 일반 그 국제학교를 그 초등학교 엘멘터리 스쿨 과정을 국제학교로 나온 학생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유치원 과정도 영유. 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어쨌든 그것이 다 쌓이는 거죠. 공부라는 건요. 쌓여야 됩니다. 저도 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그 공부라는 것이 왜 그것이 그 나중에 힘을 발휘하냐면 보면 어떤 부분에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유 나오고 사립학교 나오고 국제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뭐 국제중 나오고 아니면 뭐 일반중이라고 해도 이미 다 선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학생들도 꽤 있어요. 아닌 학생들도 있지만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국제학교라는 그런 어떤 그 과정도 굉장히 자유로웠고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라고 하는 사립초등학교의 과정도 전인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음악하고 뭐 많이 그런 것들을 하죠. 생각보다 좀 자유로웠고 이 학생들이 영유 같은 데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 어떤 본인의 것이 몸 안에 녹은 거예요. 5살, 6살 때 그 가서 영어 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어쨌든 그게 어린 나이에 딱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길러지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건데 어쨌든 가서 그것이 그런 아이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제가 이게 세미나 뭐 보고서 쓰고 거기서 발제해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생들한테 이미 그 기본으로 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이 학생들이 그거 정도를 다시 뭐 복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목표가 정확하게 그 안에서 정해져서 가야 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해도 다 상대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이니 내신 따기가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서 이걸 이기고 독하게 먹고 너도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하기 위해서 가서 그거를 끈적지기 위해서 내신을 따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게 양면의 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아이 성향이 어떤 걸 맞춰야 되는데 아무리 잘 시뮬레이션을 100번을 한들 가서 이제 일이 터지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을. 가서 이제 했는데 그걸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씩 도태된다고 표현을 제가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친구 문제, 교우 문제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학교를 왜냐면 내신이 너무 낮아버리 9등급, 8등급이 나와버리니까 그 수능으로 가면 되지. 이 아이들은 수능을 하면 되지. 이러면서 이 아이들은 정말 일반고하고는 달리
일반고에서 잘 내신이 안 나온 아이들이 수능으로 가서 하기는 정말 사실은 힘들고 쉽지 않고 그거는 자사고 아이들이 내신이 안 나왔던 이 아이들은 수능은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수능으로 가면 돼요. 근데 또 그 중에서 한 부류는 수능하고도 안 맞는 아이들이 있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저번 강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깔아놓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 뭐 연세대 걸 깔아놓던 뭐 이것을 뭐 제가 설명을 지금 다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은 이미 다 많이 했고 또 더 설명이 필요하신데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한테 맞는 로드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류들을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부류 안에서도 또 나눠지거든요. 매우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빛깔처럼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빛깔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돈에는 부모님 잘 아셔야 될 게 무조건 방법은 하나 정해져 있어. 너가 이렇든 저렇든 중요하지 않아. 이 방법 안에서 네가 1등을 해야 돼. 이렇게 몰아붙이는 마치 소를 외양간과 어디에 몰아붙이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의 방법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 이제는 그만큼 그 대학을 가는 방법들도 다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이를 입시에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어느 입시 성향에 맞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잘 영유 나오고 사립초등학교 나오고 뭐 국제학교 엘리멘터리 스쿨 과정 나오고 뭐 특목중 나와서 일반 중학교 중에서도 굉장히 좀 치열한 데를 뚫고 나와서 자사고를 간 대부분의 코스육이 그럴 텐데 알고 있죠. 그 노력이 얼마나 이 노력은 아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죠. 부모님도 같이 노력, 어머님도 같이 노력하신 거고 아버님도 같이 노력하신 거죠.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적응을 잘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적응을 잘해서 대학을 잘 간 학생 못지않게 거기서 다른 길로 터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일반고 학생들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일반고 학생들 중학교 때까지 잘했는데 이 중에서도 목표가 없어서 그냥 공부하기 싫고 그냥 공부만 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 그냥 나가고 싶고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니 뭐 수능이니 뭐 수시니 다 나는 싫은데 이제 부모님이 채찍하는 부류가 계시고 이 아이는 열심히 하는데 부모가 이 아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부류가 또 있어요. 아주 이게 비극은 거기서 나는 건데 이게 딱 부모와 아이가 합이 맞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 가지 우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꿈이 없다고 해서 그냥 또 포기해버리는 부모도 계시고 한데 이게 발현이 늦게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띵까띵까 놀았고 공부하기 싫었고 내면 안에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너는 원래가 싹수가 이래 그러고 끊어버리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부모님들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 좋아요. 다 기다려주고 잘해서 아이가 다시 이제 좀 성숙해서 아, 내가 정말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공부를 해야겠구나. 고등학교 과정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극이 펼쳐지는 게 뭐냐? 중학교 때 놀았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는 거, 공부라는 건 누적되는 거.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냐면 이게 다 누적이 돼요. 초등학교 과정 공부 안 하는 것 같아도 뭐라도 하나 더 들여다보고 뭐라도 열심히 하고 선생한테 뭐라도 더 배우고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책을 또 많이 읽고 우리가 책을 읽는 것처럼 그게 좋은 게 없어. 왜냐하면은 그것이 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냥 뭐 5학년 때 반에서 보는 시험이다 이건 그 어떤 그 벼락치기가 되죠. 머리가 조금만 좋은 아이들은 거기 벼락치기에서 단순한 게 가지고 가서 기똥차게 시험 점수를 갖고 와요. 근데 중학교 과정 3학년의 그 과정, 특히나 뭐 수학이나 뭐 영어나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들이 고등학교 때 베이스가 안 돼 있는데 올라가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례하게 쫓아갑니다. 예, 철이 났어요. 공부를 해서 내신도 따고 뭐 수능을 하든 뭐 수시라든 그건 전략적으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떻든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매우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 놀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현명하게 잘 타고서 요즘 보니까 뭐 종편 방송에서 뭐 몇 학년 때 뭐 영어를 뭐 안 해도 이걸 빼고 여기선 하고 이런 거 지금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론적인 강의가 아니라 그게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어떤 기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할 때는 진심으로 열심히 그걸 찍어 눌러서 해야 돼요. 에너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되죠. 어떻게 어떤 기회에 편승해서만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되는 아이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육 생활을 많이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걸 빼고 넣고 해서 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아이한테 맞는 학습이 뭔지를 내 아이한테 맞는 로드맵이 뭔지를 예전처럼 수능 하나만 우겨 넣어서 가는 그런 세상은 지났으니까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로드맵이 뭔지를 잘 짜서 가야 돼요. 그렇게 가도 어떤 변수가 생기고 변곡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일반고 왔어. 그래서 열심히 해도 안 돼. 또 되면 좋지만 안 되는 아이들 있어. 그 아이들은 어떡하겠냐. 이미 내신은 8등급, 7등급을 찍어요. 진짜 안타까운 건 제가 항상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의를 찍어서 제가 올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제가 뭐를 이렇게 정보를 막 드리려고 하는 강의도 찍고 하지만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시간에 이걸 말씀을 드리냐. 의외로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도 진짜 아이가 잘 되길 원하시는 학부모님 중에서 보면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제가 손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지금 연세대학교를 갖고 온 건데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이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올해까지 있고 내년에 없어진다고 해도 이 활동 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이라는 건 계속 있는데 이것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고에서의 생계부의 세특처럼 여기서도 지금 다 쓰는 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 그래도 활동에 대해서 쓰는 30자 이내로 쓰는 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세특이에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막 나이를 먹어서 막 22, 막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서 갈 나이의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그 한 방법으로만 그렇게 끼워 맞춰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냥 하나에 우리 맞지도 않은 거, 우리 아이가 맞지도 않은 옷을 억지로 입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 두 번째, 포트폴리오가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나는 그 대학을 간에 있어서 이미 포트폴리오는 중학교 때부터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있던 없던 또 잘 있어도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변곡점이 온다는 거죠. 그때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도 방법을 찾는 우리 학생들이 있고 학부모님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때의 보완점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또 하나 이런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교육관이 좀 남다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공교육에 넣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전인교육, 대안교육으로 처음부터 홈스쿨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이거를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 전문 강사 역할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다양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각 분야 각층의 어떤 교육을 시키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대안학교도 다양하게 해외고 나라도 그렇고 비인가국제학교도 다양하게. 근데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쨌든 나중에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대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와요. 근데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했는가? 왜 내 생각은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짜고 가다가 자사고 일반고 학생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다른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될 때와 이건 달라요. 근데 이 학생들은 가다가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예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공교육보다는 대안교육을 유지하다가 그래서 정말 숲속 좋은 경치에서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대학 갈 때가 되니까 그때는 방법은 없어요.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미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땐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왜 2달, 3달 남겨놓고 와서 그것도 와서 이렇게 뭐 열심히 하지도 못해 이런 학생들을 보면 왜 아예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대안교육을 받아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대안교육을 받으면서도 충분히 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교육 대체서식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들은 길러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길러지면 대안교육이라고 해서 왜 다 나쁘고 대안교육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한테 몸에 맞지 않는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단
옛날에 보면은 무슨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 저기 어디 뭐 폴란드인가 헝가리까지 이런 부모들도 제가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는 많이 없더라고요. 왜 이거를 내 아이한테 맞는 옷을 왜 못 입혀주는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개입이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옷을 억지로 우리 아이를 그 옷에 기성품 그 옷에 맞추지 말고요. 우리 아이는 다 재능들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사회적인 어떤 부모와의 갈등, 뭐 부모가 잘 서포트를 하고 마음을 연다고 해도 이 아이만의 어떤 또 문제, 여러 가지 열등감, 뭐 우월감, 여러 가지에 빠져서 잘 나오지 않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다 제하고 뭐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뭐 다 제하고요. 정말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를 우리 부모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했을 때 행복한 게 무엇인가? 이 아이가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 때 가장 행복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무엇가 됐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무슨 사회에 반하는 뭐 테러리스트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것에 우리 아이가 정말 작은 거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면 부모들은 그거를 밀어줄 수 있어야죠. 용기 있게. 그랬을 때 이미 그 방법이라는 것을 부분이 대학에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대안교육도 가서 학교를 정했을 때 최소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짜고 가야 나중에 어머나 이제 산속을 나올 때가 됐는데 대학은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이것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 이게 모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떨 땐 굉장히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반 고등학교든 자사고든 다니면서 문제가 됐을 때 빨리 결정을 내려서 빠져나왔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학교 생활 기록 대체서지 검정고시 학생으로 치환이 되는 거죠. 근데 예전하고 좀 달라서 이걸 치밀하게 짜서 잘해서 일반고 학생들이나 자사고 학생들이 갈 만큼 이것을 양질의 것을 해서 넣고 아이의 실력을 늘리면 뭐 수능을 보러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 강의를 보세요.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 전에 이미 다 찍어놨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방법,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짜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있고 대안교육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교육 방법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이미 그때 대학은 늦습니다. 방법을 짜놓고 대안교육을 선택을 해라. 홈스쿨링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요. 부모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아이를 바라볼 수 있고 위하는 부모라면 누굴 봐야 된다? 우리 아이를 기성품의 옷에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게 뭔지를 찾아가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찾던 문제가 생겼던 터닝할 때는 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했을 때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닌 이것도 진검승부할 수 있는 용기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꿈과 삶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교육, 검정고시, 그 다음에 비인가 국제학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눌지 아니면 이제 다른 말씀을 나눌지는 다음 강에서 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요. 또 보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갈 때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의미가 남다른 존재인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너무 당황만 하지 마시고 너무 아이만 윽박지르지 마시고 충분히 아이가 이 고등학교를 잘 할 수 있는 조금만 용기를 주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를 잘 나오게 하시고요. 그러면서도 좋은 데를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 그게 아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빨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학도 보내시고 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플랜 없이 보내는 유학은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학생들이 나중에 그 성적표를 받아서 왔을 때 심지어는 공부한 거는 다 이쪽 분야를 공부했는데 대학은 의대를 가겠다고 그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진짜 좋은 마음에 이걸 하려고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발 좀 플랜을 짜서 상의를 좀 전문가하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최대한 누수가 없이
이미 그걸 고3, 뭐 20살 때 오면 늦어요. 17, 16 때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을 좀 구하라.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진실로 부모 입장에서 찾고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모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을 끊고요. 다음은 수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정보도 있고 사고력을 키워가는 부모 교육도 있고 또 단편적으로는 뭐 MMA 강의라든가 교대 면접 강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유용하게 제 강의들이 좀 여러 면에서 소통이 되고 쓸모있게 여러분들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